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바로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요 이러한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인 단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와 물체 사이의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 평형이 느리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온도 변화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자, 이 부분 부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뜨거운 물질과 차가운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얘가 같이 있다고 하면 같이 섞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뜨거운 물질은 온도가 점점 내려갈 것이고 이 차가운 물질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똑같은 온도가 되겠죠. 이렇게 온도 변화에 의해서 같은 온도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근데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뜨거운 것은 뜨거운 거대로,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그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야지 단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평형이 빠르게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아이스박스 속의 그 온도는 계속 차가운 대로, 그 다음에 뭐 보온병 속의 온도는 계속 뜨거운 대로 유지가 계속 되는 것이 단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단열 효과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열의 이동을 차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열의 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이것 중에 한두 가지만 막아도 우리가 단열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막는 것인지 지금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자, 위에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이다. 열 평형은 느리게, 그 다음에 물체 온도 변화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열 방법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전도, 그리고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이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처음 전도를 막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전도가 막아지는 것은요, 우선 전도율이 달랐죠. 물질마다. 전도가 잘 되는 물질도 있었고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가 느린 물질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들. 근데 이런 물질들의 공통점은 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고체 물질에서 입자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공기의 경우에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까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많이 포함하면 많이 포함할수록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는요, 이번에는 물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로 진공 상태이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단열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대류도 물질을 없애는 겁니다. 열을 이동시키는 물질을 없애는 진공 상태에서 단열이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사는요, 열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얘는 열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복사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열을 반사시키면 반사 계속 반사가 되면서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 보존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반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에를 은도금을 하거나 또는 뭐 은박지로 감싸거나 또는 거울을 이용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자, 단열 방법, 이 전도, 대류, 복사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적용을 해도 우리가 단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러한 단열에 사용되는 단열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단열재는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을 말합니다. 내부에요, 공기를 많이 포함할수록 효율적인데 그러한 예에는 솜, 스타이로폼, 털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물질일 때는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효율적입니다. 자, 이 부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위를 덜 타기 위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어떤 옷을 많이 입나요? 그렇죠. 패딩을 입잖아요. 패딩. 그 패딩이 따뜻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그 패딩 속에 솜털이나 뭐 오리털이나 아니면은 비싼 거는 구스털, 이런 것들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공기층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의한 열의 손실을 막는 거지요. 근데 같은 패딩이라고 할지라도 얇은 패딩이랑 두꺼운 패딩, 어떤 게 더 따뜻해요? 두꺼운 패딩이 더 따뜻해요. 왜? 그만큼 공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열재는요, 공기층이 많은 물질일수록 솜, 스타이로폼처럼,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일 때에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단열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속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
모래랑 신문지랑 톱밥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지금 처음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80도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네들의 초기 온도가 다 80도씨이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모래는 40도씨가 되었대요. 그 다음에 신문지는 50도씨가 되었대요. 그 다음에 톱밥은 70도씨가 되었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건 누구예요? 그렇죠, 모래이죠. 지금 40도, 30도, 10도 차이 나잖아요. 모래, 신문지, 톱밥 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열이 잘 된 건 누가 1순위예요, 여러분? 그죠?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톱밥이 1순위, 신문지, 모래 순위 되겠습니다. 즉 톱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단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는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인데 공기가 많이 포함될수록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면 두께가 두꺼울수록 효율적이라는 걸 잘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제 단열을 이용하는 경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스박스 이중벽 사이에는 무엇을? 스타이로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도 아이스박스는 그 냉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열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이로폼을 통해서 단열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벽을 이렇게 보면요.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이렇게 끼워서 건축을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실내 온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냉기면 냉기 또는 온기면 온기 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중벽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껴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한복인데요. 우리 방한복 패딩 생각하면 돼요. 솜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한복에 좋다. 여러분 그럼 우리 겨울철에요. 두꺼운 패딩을 입으면 더 따뜻하지만 두꺼운 패딩 비싸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을 겹쳐 입으면 그만큼 더 단열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요? 얇은 옷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패딩이 없을 때에는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을수록 우리가 단열 효과가 더 높아진다. 이것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이중창 사용하지요. 이중창 사이에는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의한 그 단열을, 그러니까 열이 나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온병인데요. 이 보온병 되게 중요해요. 보온병의 구조를 보면 이중마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개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자, 이중마개, 이 마개 사이에 공기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율이 낮은 물질이에요. 즉, 이 두 개를 통해서 전도를 막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중벽에 진공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진공 공간이. 자, 진공, 전도와 그 다음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안에는요. 이 안에를 보면은 은도금으로 된 벽면으로 되어 있대요. 은도금 뭐예요, 여러분? 그쵸.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을 막는 겁니다. 즉, 이 보온병에는요. 전도, 대류, 복사를 모두 막음으로써 이 안에 따뜻한 물 또는 차가운 물이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는 보온병을 좀 준비를 해보았어요. 진짜 오래된 보온병이에요, 여러분. 제조 연월일이 1991년이래요. 우리 친구들보다 나이 많죠. 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뚜껑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뚜껑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중마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전도에 의한 열 손실을 막는 거지요. 그 다음에 뚜껑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도 공기층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안에를 보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죠. 안에 은도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은도금. 그래서 복사에 의한 열의 손실을 막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안에 공간 되게 조그만하거든요, 여러분. 300ml밖에 못 넣어요. 그런데 얘 지금 통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안에와 바깥 통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막는 거예요. 또는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온병에는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을 모두 막도록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단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열의 이동 방법, 그 다음에 이러한 이동 방법을 잘 막으면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바로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열 평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